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인대학의 조용진입니다. 한동안 전원 생활을 하느라고 여러분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5월을 맞아서 5월에 거는 그림, 동양화 읽는 법 중에 5월에 거는 그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5월 하면 창포의 계절입니다. 5월에 뭐가 있죠? 단오가 있죠. 여러분들 다 책에서 배워서 아실 겁니다. 단오가 되면 그네놀이를 하고 또 뭘 하죠? 창포 뿌리를 삶은 물로 여자들이 머리를 감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 그런 거 배우셨죠? 그럼 왜 머리를 창포 뿌리로 감을까요? 창포 뿌리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물을 우려내서 머리를 감으면 머릿속에 이가 죽는 겁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에 기생충에 이가 살았는데 이는 한자로 슬이라고 하고 바람풍자에서 삐친 획 하나를 뺀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창포를 그림으로 그려서 걸기도 합니다. 독이 있는 식물을 그려 붙이면 사악한 것이 범접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독사, 또 도마뱀, 진해, 두꺼비 이렇게 독이 있는 것들과 함께 창포를 같이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붙여놨던 거죠. 역시 여기 이렇게 독이 있는 게 있으니까 너희들 나쁜 놈들 오지 마라 뭐 이런 의미였던 거죠. 창포는 요즘에 보기가 아주 드물죠. 그러나 예전에는 창포는 물가에서 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농업을 주로 생업으로 했던 우리 조상님들은 마을마다 누구나 다 있어서 아는 겁니다. 꽃도 보면 참 볼품없이 생겼습니다. 쬐끄만 옥수수 같이 생겼는데 뭐 꽃 같지도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혹시 보려면 창포, 석창포라고 해서 돌에다 올려놓고 쬐끄맣게 기르는 이런 작은 종의 창포가 있죠. 이거 꽃을 보면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가 칼처럼 생겼고 독성이 있으니까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이런 뜻으로 5월에 붙였던 겁니다. 5월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니까 벌레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벌레를 물리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창포를 그려 붙였던 거죠. 혹시 이렇게 핫도그 같이 생긴 꽃이 달린 것을 혹시 창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파리랑 다 닮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부들이라고 해서 창포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 부들은 창포보다 훨씬 키가 큽니다. 창포는 이보다는 키가 좀 작고 꽃이 좀 보잘것없게 생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5월 하면 화투장에서도 5월난초 이렇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화투장에 있는 이 꽃은 난초가 아니에요. 이 꽃은 꽃창포입니다. 창포는 창포인데 분류학적으로는 창포지요. 그런데 꽃이 전혀 다르게 화려하게 보라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피는 이런 꽃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걸 꽃창포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본래 5월달에 난초도 걸어 붙였습니다. 난초 그림을. 그래서 5월난초가 입에 붙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화투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5월난초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 꽃은 꽃창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라색이고 지금은 뭐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또 아래 위 다른 색깔도 있고 아주 형형색깔의 색깔의 아주 아름다운 이런 꽃창포가 많이 재배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보라색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 꽃창포를 마치 호랑나비 같다. 이파리가 너플너플하니까 그래서 호접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비 접자가
중국에서는 80세 노인을 뜻하는 질자하고 중국에서는 의미 같습니다. 나비하고 80세 노인을 뜻하는 글자가 도금이 닮았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나비를 80세 노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나비를 많이 그리고 또 호접화를 그리면 이게 나비나 마찬가지 뜻이 되죠. 또 장수, 오래 사는 걸 뜻하는 바위를 또 함께 그리면 그러면 장수의 장수의 장수 장수 아주 장수하도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동양에서 호접화는 꽃창포는 장수, 80세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꽃창포는 이건 노란색입니다.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흔히 전국에서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원예종으로서 꽃창포를 이렇게 많이 재배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색깔이 보라색 꽃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의 상징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보라색으로 상징되는데 왜 그러냐면 보라색은 빨강색과 파랑색을 섞어서 만들죠. 빨강색은 따뜻한 것, 열정을 뜻하죠. 파랑색은 반대로 차가운 것, 이성을 뜻하죠. 그래서 열정과 사랑과 이성이 조화된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다. 이런 의미로 보라색을 상징하고 바로 붓꽃 아이리스가 보라색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의 상징이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꽃창포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걸 붓꽃 아이리스와 그냥 동일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재래종으로 있던 물가에 나지 않고 비교적 건조한 곳에서도 잘 나는 꽃 모양이 아주 닮은 게 있죠. 근데 이거 여기는 가운데 좀 벌레같이 좀 징그러운 무늬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꽃창포하고 달리 붓꽃이라고 합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는 붓 같지 않은데 봉오리 때 마치 먹물을 묻힌 붓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 학문을 숭상하는 우리 조상님들이 이걸 거저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붓같이 생겼다고 붓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붓꽃이 있고 꽃창포가 있는데 대개 서양 그림에서는 이 꽃창포를 아이리스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꽃창포와 붓꽃이 전혀 분류학적으로는 다른 종인데 우연히도 꽃 모양이 그렇게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또 있습니다. 나팔꽃과 매꽃입니다. 꽃 모양은 완전히 거의 뭐 똑같죠. 그런데 매꽃은 고구마 종류입니다. 고구마 종류고 나팔꽃은 전혀 다른 종이죠. 매꽃의 매라는 뜻은 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 지낼 때 매 올려라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밥, 친지, 높임말이죠. 그래서 이 고구마 종류이기 때문에 비록 속에서 이제 덩이 줄기는 생기지 않지만 예전에 아주 식량 사정이 어려울 적 보릿고개 뭐 또 그 이후에 초여름 이런 때는 매꽃을 캐서 그 뿌리를 삶아서 구황작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꽃 모양은 아주 꽃은 닮았지만 전혀 다른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나팔꽃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보고 매꽃이구나 그러면 안 되죠. 사실 화가 미술가들은 이 모양을 보고 자연을 이해하는 분들이죠. 근데 뜻밖에도 이런 복병이 우리 자연계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자연물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오늘은 동양화 읽는 법 중에 5월에 거는 그림 창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난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